그 의원님께서는 당적보다 국적이다 하시면서 이 여당에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할 소리는 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자 어떤 대통령과 당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지구서 지금 굉장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역할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몇몇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거 말이 쉽지 않다. 그거 그렇죠. 보통이 아니다. 거기 네. 이준석도 못했는데 네가 하겠냐.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저는 너무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과. 예. 네. 저는 제가 말할 때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다라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똘똘하기는 뭐 저보다 훨씬 똘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 잘해요. 과학고등학교 뭐 하버드 뭐 등등인데 네. 저는 그분은 보수 정치의 상징에서 필요한 몇몇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 저는 그분은 보수 정치는 내용과 함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품격을 지키고 공동체를 아껴 나가는. 네. 저는 우리 국민들 귀신같이 알아보는 게 네. 애정이 있는 비판과 내가 도드라지기 위해서 무조건 까는 거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소위 골고다 언덕에 같이 올라가자. 네. 이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옳다고 저 옆에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을 던지는 네. 그런 비판은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네. 감동도 없다 네. 생각합니다. 근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눈물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그 눈물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나요? 음. 저는 이준석 대표의 눈물이 진심이 되려면 네.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 눈물은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고 난 이렇게 똑똑하고 네. 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날 알아주지 않느냐 뭐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보수 정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 보수 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 제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얘기는 대통령을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같이 그 부담을 안고 가겠다. 네. 십자가를 같이 진다는 게 부끄러움의 옛날에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의 상징이고 그렇죠. 부끄러움의 상징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언덕까지 올라가서 원하는 대한민국을 이뤄 나가겠다. 네. 그래서 저는 애정 어린 비판.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가고 있다. 이 길이 아니더라고 말해야 되지만 네. 가장 베이스는 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아, 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라는 워딩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가진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이 정부 망해라로 들리긴 해요. 그렇죠. 자꾸. 이 정부 망할 거다. 그리고 거긴 나밖에 안 남을 거다. 글쎄요. 이 정부가 망하고 나면 내가 더 도드라질 테니까 미리 나한테 와서 줄 서라. 뭐 이 메시지, 유승민 등등. 아하. 네. 그건 보수 정치가 아닙니다. 아, 그럼 그렇군요. 결국 국민의힘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어젠가요? 심평 변호사님이 뭐 몸도 마음도 이미 떠났다. 네. 누가 맞을지 뭐 이준석 대표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네. 이제 함께 할 국민의힘을 제가 미리 좀 빙의해 보면 네. 이준석 대표를 미리 내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미리 내칠 필요 전혀 없고요. 이준석 대표를 뭐 이렇게 순례자, 희생당한 사람 아. 이미지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냥 미리 노원병 공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 공천 1호 네. 이준석 아. 노원병. 이야, 그거 아주 재밌네요. 네, 받지 안 받을지는 이준석 대표의 결정이죠. 네. 이미 뭐, 그 기득권 인정해 네. 주는 건데요. 그 순차적 뭐 상향식 공천하지만 전략 공천 1호 이준석 노원병. 근데 안철수 대표랑 매일 싸우다가 네. 안철수 대표가 몰아내자 이준석 일로 가고 있는데 그건 좋은 그 전략은 아니네요. 네, 그것도 좀 안철수 대표도 지는 싸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이준석 대표랑 삿발을 잡아줍니까? 아, 정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삿발 싸움이거든요. 네네. 제가 막 이재명 대표랑 만나 할 때 그쪽에서 듣보잡 조정훈이 감히 이재명이랑 붙어 뭐 이거였습니다. 깜냥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는 이준석 대표보단 안철수 대표인가요? 하여튼 뭐라고 해야 네, 되나? 전 대표죠. 훨씬 체급이 큰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괜히 이준석하고 그렇죠. 삿발 잡아가지고 지금 개싸움에 빠져버렸잖아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대응을 하더라고요. 졸지 아픈 사람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랑 나랑은 사는 층이 다르다. 네. 이렇게 치고 나가시면 되고 아.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 국민이 기대했던 게 이런 싸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당갑에서 지역 관리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네. 정말 국가를 위한 의제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그런 의제들을 끊임없이 내는 정치인을 기대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자꾸 엘리베이터 타고 아래로 내려가림만 누르고 계신 것 같아요. 좀 다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노원병 얘기는 하셨는데 이 들어보면은 TK 쪽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노원병은 어차피 공천도 당선도 쉽지 않으니 아예 TK 본진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제가 뭐 TK 출신이 아니라 네. 근데 그건 TK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아. 모욕이고요. 네, 네. 네. 거의 뭐 나는 강남 3구 안 주면 서울에 출마 안 하겠다. 네. 뭐 서울 기준으로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정도면 인지도와 인지도 차원에서 지지율은 네. 거의 뭐 국민의힘에서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렇죠. 정치인인데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할 수 있는 대구 네. 그래서 출마 의지가 있다. 네. 그것도 뭐 무소속으로 그 행위 어디에도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아, 네. 보수의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아, 아니죠. 네.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후보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당선된 뒤에 입당하겠다. 네. 이런 스토리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와 개혁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당직 6명을 새롭게 인선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기현 체제 2기가 시작이 된 건데 지도부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이 빈자리를 채우면서 당 주요 사역은 여전히 모두 영남이어서 인선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실은 어제 기자님들로부터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문자 이제 국정감사 중이라 네. 답변을 못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했더니 뭐 국힘 인선에 대해서 한두 마디 여쭤보려고요. 근데 제가 내일 우리 이 프로그램 나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어떤 것도 답변 안 했습니다. 네. 모든 인선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게 중심을 흔들어서 이 2기 인선을 흔들어 버리면 네. 국민의힘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네. 굳이 표현하면 당 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네. 당 밖은 거침없이 개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메시지와 행보와 네. 정책 면에서 이제 거침없는 개혁들 소위 진보의 의제들이라도 보수적으로 재해석하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쳐나가자. 네. 그래서 내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어떤 개혁을 펼칠지 네. 혁신이란 단어보단 개혁이란 단어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래 우리가 기대했던 게 윤석열 정부에 기대했던 게 이런 것들이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늦지 않게 땅땅땅 나왔으면 네.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조수진 최고위원의 그 휴대폰 사진이 참 공개가 돼서 네. 상당히 논란이 일었는데 거기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사무총장에 하니까 그걸 본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황당하네. 김기현 대표 쫓겨나겠네. 이런 게 나와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안이 올라갔다가 최고위원들 반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쇄신과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또 한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예, 뭐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작은 분란 하나에도 큰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지금 조수진 의원 뭐 언론인 오래 했고 네. 저는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떨어지는 낙엽에도 네. 큰 상처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특히 최고위원 정도 되시면 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의 그 인선의 아쉬움을 네. 네. 메꿀 수 있는 기회는 주자. 하지만 그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네. 대충대충으로는 안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없다. 네, 네, 네. 이제는 이제 총선 국면인데 네. 소위 국정감사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저녁 먹기 전에 막 끝내요. 아, 그거 빨리 유일하게 끝나더라고요. 끝까지 가는 게 법사위밖에 없습니다. 아주 거기는 죽겠어요, 이제 아주. 워낙 사법 리스크가 많이 걸려 내일 있으니까. 12시예요. 아. 내일 이재명 국감하느라고. 아, 내일 12시인데 그 빼곤 다 이제 결국 아. 총선 국면인데 네, 네. 오늘도 많은 지역분들을 만나고 왔는데 제발 좀 우리 좀 살려달라. 아. 우리 서민들, 우리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 그렇군요. 집권 야당은요, 여당 비판이 업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당은 야당 비판이 업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는 득점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굉장히 선거에서도 민주당의 프레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정권 심판.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도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심판 이럴 수는 없는 이재명 거예요. 심판. 이재명 심판 이렇게 가면 네. 지금 의석수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이제 총선 이야기 하셨는데 어떻게 좀 추스르고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이? 저는 이제부터 남은 시간 이제 12월이 넘어가면 이제 뭐 공천 확정 탈락 이런 얘기들이 개별 지역구 얘기로 빠질 때니까 네. 한 2달 남았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집권 여당의 의제들,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의제들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네. 이런 대한민국이 있으면 좋겠다. 저거 진짜 구태구 기득권인데 저거 좀 깼으면 좋겠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는데 네. 건드렸다. 그런 것들을 치고 나가서 그 기득권 저항으로부터 공격받는 집권 여당의 모습 국민들이 박수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노조, 전교조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100만 가다가 지금 수십만, 10만 몇 명밖에 안 되는 전교조 아직도 기득권입니다. 그렇죠. 저 싸워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기득권들과 싸우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개혁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나가는 모습 네. 논쟁이 되더라도 그렇죠. 네. 왜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다. 네. 윤 대통령이 저는 특히 외교에서 선방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막 이재명 대표의 막 중국 대사 만나서 얼굴 쪼아리고 맨날 그 뭐 반일 그 노래나 부르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좀- 말입니다. 죽창가 네. 해서 하는데 이제 이를 악물고 한일 관계 풀고 네. 이제 한미일 관계 만들어내고 네, 맞아요. 중국과도 지금 다시 정상화 가고 있잖아요. 하고 지금. 있고요. 그런 선방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 대통령이다라는 네. 타이틀이 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 도드라져요. 그렇군요. 네. 네.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 지금도 검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이란 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게 점점- 분리가 안 돼. 아, 네.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두 번째 브랜드, 세 번째 브랜드. 네. 윤석열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지만 경제 대통령이고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다. 네. 기득권과 싸우는 대통령이었다. 이런 브랜드가 빨리 장착돼야지 나머지 진짜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하향 곡선인데 예. 아주 솔직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아까도 지역구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지역구 돌다 오셨다고 하셨고 네. 지금 새로 지역구 마포, 갑 지역구로 이제 가신다고 선언도 하시고 강을 건너셨는데 네. 자 지역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뜨거워요 마포가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마포 갑이 갑자기 핫플이 된 느낌. 그러니까 하풀이에요 지금 네.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지금 왜냐면 강북이면서도 강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민심이 바뀔지 모른다 이런 거죠. 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만만치 않은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 저는 이제 막 소리 지지 않고 조용히 혼자 또는 보좌관 한 명이랑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네. 네. 적지 않은 분들이 알아보세요. 네. 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네. 좀 잘해라, 네. 뭐 응원한다, 유튜브에서 많이 보고 있다, TV 보고 있다 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래서 되겠냐, 음. 그래서 되겠냐, 정치인들 다 싫어.
네, 그렇죠. 그리고 명함 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앞에서 박박 찍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치인들 다 싫어 네.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어느 지역구도 만만한 지역구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보수의 입장에서 한강 바로 건너는 마포, 그렇죠. 네, 뭐 어. 용산, 네. 그다음에 중구, 성동 네. 이런데 포기하면 선거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진짜 한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혼자 건너면 저 혼자 건너면 다 죽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적지는 한 놈만 넘어오니 뭐 조준 사격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여기도 이놈도 건너고 저놈도 건너고 네. 막 여기저기서 공격할 때는 파상 공세로 파상 공격을- 공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넘어서 정말 보수 정치가 강남 3구로 쪼그라들지 않는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거기 지역구 기존 현역 의원님이 노웅래 의원. 예. 네. 이제 뭐 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 동의안까지 하여튼 국회에 제출됐었고 물론 부결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불구속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지역 구민들 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민주당 쪽에서도 노웅래 의원 이후에 이제 새롭게 정치하겠다는 분들 뭐 이름이 거론되는데요.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어. 그러니까 아직 노웅래 의원께서 꼼짝 마. 여긴 내 땅이야. 마포하면 노씨.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마포 40년. 40년. 네. 아성이네요. 네, 노웅래 의원 4선, 노승환 의원 5선. 거기다 구청장까지. 그 전에 했어요. 구청장. 40년을 와. 했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노웅래 의원하고 한번 얘기 안 섞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신인. 그렇네요, 정말. 그래서 노웅래 여기는 어차피 노웅래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이번엔 바꿔야 돼 하는 분들이 더 오히려 결기가 있으신 것 같아요. 난 조정은 왔으니까 이번엔 해볼만해. 그래도 여기 쉽지 않아. 하시면서 뭐 이분 만나봐라, 저분 만나봐라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새로 이제 길을 닦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역구 다니시느라도 바쁘실 텐데 지금 국정감사 일정도 굉장히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법사위에서는 이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야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적인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2주 두 번째 주 가고 네. 있는데 대단하다 싶습니다. 국정감사조차 내 이름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시더라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는 여든 야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몇 개 안 물어봐요. 민생, 정책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민주당 당대표 되시고 국회 모든 정치를 다 내 이름으로 도배. 윤석열 대통령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실제 그래 신문지상에는 훨씬 네. 많이 나와요. 그 기사 보면 대한민국 이 씨가 한두 명이에요. 근데 정치인도 한두 명이 아닌데 이하면 무조건 이하면 무조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그거 쉽지 않거든요. 예. 좋아하면 아직도 누구지 다 하는데 모르죠. 예.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 야 국정감사도 다 본인의 네. 이슈로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하느라 네, 그렇죠. 정신없고 네, 국민의 의원은 왜 빨리 수사 안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국정감사에 원래 이게 민생 문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솔직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며 네. 검찰총장한테 감사원장한테 질문할 네.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네. 돼요. 저 의원실에 민원 엄청 오거든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네, 해달라. 저희 의원실만 그랬겠습니까? 네. 근데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9할 정도 되는 시간은 이재명 무조건 국감. 처음부터 이재명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정치가 짜증나고 효용감 없게 만드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의원님께서 이 영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영장을 칠 때는 검찰들이 전체가 집단지성으로 하는데 네. 이 판단은 판사 혼자 한다. 네. 그래서 사법 후진국이다 했는데 저도 이번에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지금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 구속영장 연장되는 영장이 다시 떨어졌어요. 그럼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분과 관련한 범죄가 뭐 수십 가지인데 10가지가 넘는데 그 관련해서 구속된 분들이 24명이에요. 맞아요. 이분들도 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구속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판사도 인정을 했어요. 위증교사. 그 증거인멸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구속이 안 돼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네.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대전제를 하고 네.
전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건 판정 오류라고 생각해요. 아. 스트라이크 존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네. 땅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VR 판독이라도 그러니까요. 하면 좋겠 근데 이건 VR이 없어. 끝이야. 이 VR 있었으면 당장 VR. 글쎄요. 이거 네. 그냥 보면 거의 누가 봐도 자, 그런데. 이게 그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네. 네. 10명의 판사들에게 블라인드로 던졌다. 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해봐. 네. 네. 그러면 이건 정말 10대 0 아니었을 거라 확신해요. 네. 어쩌면 구속에 더 많은 표가 나왔을지도 네. 몰라요. 근데 이거 한 명만 하니까. 네. 저는 이거는 영장에 있어서는 사법 후진국이라 생각해요. 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네. 한 명에게만 맡기냐. 네. 그리고 또 이 형사소송법을 해석하는 예규가 법원과 검찰이 달라요. 아. 그래서 우리는 기각률이 한 18%나 돼요. 네, 네, 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이 기각이 많이 된 게 좋다고 박범계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박범계 의원님 그러면 이게 기각률이 30, 40, 50 되면 더 좋은 나라입니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원하는 영장 하나 기각시켰다고 올라갈수록 좋다? 아. 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혼란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중요한 건 합의제로 가자. 아. 3인이나 5인으로 합의제했으면 그렇죠. 네. 결과 뒤집혔을 가능성도 있다. 아. 솔직히 사법부도 대법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 검토해 볼 때 됐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뼈아픈 경험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구속 당해야 될 사람이 구속 안 되는 건 정의가 아니다. 그렇죠. 누구든 네. 이재명이든 홍길동이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또 구속 안 당해야 될 사람이 당하는 것도 정의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영장 심사 중요한 건 합의제로 가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